네, 그럼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제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네, 전 감찰관께서는 항고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네네. 그러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좀 보시나요? 저도 참 이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네. 사안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 돌다리도 두드겨 보고 건넌다는 신중함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늘 지나다니던 다리고 방금 전에도 지나갔던 다리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다리 건너가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두드려보지도 않고 안 건너간,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참 뭐랄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유효한지 이거를 다투는 형소법 개정안 심사 때에는 지금 당시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또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인 상황인 거잖아요. 예.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고 전례도 전혀 없는 사안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이게 피고인이 윤석열이라는 부분, 그 이름을 가리고 통상적인 피고인이었을 때도 과연 검찰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과 또 대립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사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간에 수사팀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예. 좀 자세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결정문에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입할 건지, 예.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형사법 대원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하필 그 피고인, 첫 번째 피고인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런 예. 점에서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속 취소 청구라는 것 자체를 윤 대통령이 제일 처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적용이 됐던 걸까요? 어떤 그렇지는 거예요? 않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라는 거는 실무상 아주 드물지는 않고요. 네. 명백하게 구속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구속 취소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이라던가 그걸 물리 해석, 그러니까 법에 쓰여져 있는 그 언어의 의미적인 한계를 놓고 해석을 한다던가 네. 실무 관행, 이 검찰에서는 이 구속 만기를 계산할 때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 만기 부전지라는 걸 붙이는데요. 네. 거기에 항상 구속 만기 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재하고 있을 것인데 네. 그런 기재하는 관행이라던가 관련 규정의 취지, 가능한 취지 해석, 물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 날짜로 예, 했다는 다 말씀이신 날짜로 거죠?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의 경우에 이렇게 법원에서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가지고 절차적인 논란이 제기된 이상 이런 문제를 다 단단하게 논란의 가능성을 배제해놓고 네. 하자는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 없이 그냥 바로 쉽게 검찰에서 물러난 것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네. 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더 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의문을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모습도 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공판 과정에서 수사팀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부각시켜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한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이야기했어요. 수사 권한에 네. 의문이 있는 그 여지를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 네.
이거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뭐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던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미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수처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예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그 아주 세밀한 규정을 두지 못했습니다. 입법 공백이 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검찰이든 공수처든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수사는 공수처가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는 것,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절차는 모두 지켰지만 네. 세세한 부분, 신병 인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키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사전에 좀 정리해 놓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아서 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런 절차적인 논란이 해소될 것을 기대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기회를 잃었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그 내란죄 혐의 1심 재판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실체적인 판단, 내란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공소 기각이 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걸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소기각 판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기판력이 없고 검찰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헌법 국가로 남아 있는 한 언제까지든 계속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지만은 잘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논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